포켓몬스터 루비 사파이어에서 추가된 더블 배틀과 태그 배틀을 애니메이션에 적용하며 애니 배틀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체육관전도 형태가 다양해지며 필드를 활용한 전법이 늘어났고, 아단전은 더블 배틀과 3-3 배틀을 함께 쓰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배틀 프론티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배틀이 나왔고, 이는 지우의 성장에도 영향을 줬다. 또한 봄이 역시 배틀에 참여하며 콘테스트 배틀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지우와 태그 배틀을 통한 성장을 하는 등 서로 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우의 배틀이 지나치게 근성만을 강조한 점이 지적받았다. 에이지 시즌 지우의 배틀 스타일은 타입 상성보다 상대방의 공격을 맷집으로 버틴 뒤 약점을 노리거나 필살기로 뒤집는 경기가 많았으며, 이 때문에 주인공 보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무킹의 상처가 깊어서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지우가 근성이라느니 힘내라며 응원을 하면 갑자기 있는 힘을 쥐어짜내어 역전한다든지, 스왈로는 아예 피카츄의 번개를 견뎌내며 번개의 스왈로가 되어 상대편을 공격한 적도 있다. 이러니 체육관전이나 리그에서 대부분 근성만을 강조하는 배틀을 했고, 특히 정원전은 이 근성 배틀의 정점이었다. 포켓몬 애니메이션이 대체적으로 타입 상성을 역으로 밀어붙이는 패턴이 많은데, 유독 에이지 시즌에서는 근성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타입 상성 활용이 특히나 떨어지는 시즌이었다. 에이스인 나무킹의 경우 원규 전에서 풀 타입 기술이 없어 고전하다가 쉽게 리타이어 당하며, 불꽃 타입인지 비행 타입 운송 전에도 출전했으며, 심지어 극상성인 파비콜이 상대로 아예 힘이랑 스피드로 역으로 잡기까지 했다. 그나마 배틀 프론티어 편에서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선전에서 관동지방 4마리 포켓몬을 쓰면서 밀릴 때마다 유대와 근성으로 역전하는 배틀을 또 만들어냈고, 이는 피카츄 vs 레지아이스도 근성 연출로 역전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에이지 후반부까지 문제를 고치지는 못하면서 치밀한 전술로 배틀하는 것을 선호하는 팬들에게 큰 불호를 얻게 되었고, 이는 에이지 시즌의 비판점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그 다음 시즌인 DP는 이 비판을 수용하여 지우가 특성과 빛나 등의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전술을 써서 승리를 가져오는 배틀을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히로인의 성장 스토리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전작 히로인인 이슬은 선배 트레이너였지만 보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이라 지우가 선배로서 조언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었다. 지우는 에이지에서 메인 라이벌이 없었던 반면 보미는 수영과 할리라는 라이벌이 존재했고, 보미는 이들과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의 목적으로 포켓몬을 받았던 보미가 선배 트레이너인 지우와 웅이, 라이벌인 수영, 할리 등을 통해 포켓몬에 대한 가벼운 마음에서 차츰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변화 과정을 잘 표현했다. 다른 히로인들에 비해 유독 포켓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적었던 보미인지가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는 것도 있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영이 조언해주며 동반 성장을 이루어냈고, 때론 자만하기도 하다가 라이벌의 일침이나 배틀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다듬기도 하며, 지우의 싸움을 보고 이를 콘테스트에 적용해보기도 하는 등 착실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끝 무렵에는 지우와 함께 다니면서 영향을 받은 자신의 배틀 스타일을 진지하게 고찰하다가 수영과의 대결 후 혼자 성도지방 콘테스트에 도전할 것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자신의 선배 트레이너였던 지우와 콘테스트 배틀에서 대등하게 싸워 동점으로 비기는 것과 첫 화의 보미를 보면 감회가 남다르다. 포켓몬과의 유대의 묘사도 무인편의 이슬보다 증가하며 호평을 받았다. 보미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호평이 많았는지 OLM은 보미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토미오카 아치히로를 이후 시즌인 DP의 메인 각본가로 승진시켰다. 파트너인 번치코와의 유대의 묘사가 적었던 점이 지적받았다. 스타팅 포켓몬인 번치코의 비중이 뷰티플라이보다 떨어진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 다만 관동전에서는 뷰티플라이가 빠지고, 수영과의 마지막 시합에서 영치코가 나서서 처음으로 수영과의 시합에서 승리할 거머쥐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포켓몬 포획 과정도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스토리상 큰 슬럼프 시기도 없는 데다가 트레이너인 보미와 갈등을 일으키는 멤버가 없어서 이야기가 단조롭다는 평가도 존재했고, 제작진은 이후 시즌인 DP에서 빛나의 성장 스토리를 깊게 만들면서 문제를 개선하게 된다. 평점은 7점 초반대로 크게 나쁜 편은 아니다. 배틀의 규모에 있어서는 호평이 많았는데, 시리즈 최대 규모의 리그였고 32강부터 풀배틀로 진행했다. 지우 역시 호연 멤버만으로 8강까지 진출하고 8강에서의 패배도 우승자 처리와 간발의 차로 되는 등 무인편보다는 실력 면에서는 성장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후속 리그인 하나리그와 칼로스 리그가 호연 리그보다도 못한 퀄리티로 나오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두 리그 모두 IMDb 평점이 호연 리그보다 낮다. 전반적인 배틀 전술이 성도 리그보다 퇴보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여기서도 근성 배틀을 강조하며 치밀한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았고, 수증기로 시야를 가려 거부강과의 접근전에서 승리했던 성도리그 16강과는 달리 우격다짐식 배틀로 구성되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호연 멤버가 전부 진화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배틀 프론티어를 위해 퀄리티가 희생된 불완전한 리그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8강이라는 성적에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는데, 관동리그는 16강,
성도리그는 8강이었던 반면 호연리그는 아무리 참가자가 많다고 해도 성적 자체는 8강이기 때문에 실력이 정체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이 때문에 리그 규모를 약간 줄이고 지우가 4강까지 진출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주장도 있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롱런의 기틀을 마련한 수작이라는 것이 팬들의 종합적인 결론이다. 무인편과의 차별화 때문에 생긴 여러 반발과 무인편에 비해 떨어진 일상 에피소드의 재미, 호불호가 갈리는 호열리그, 초딩 행보 때문에 까이는 정인 때문에 초반에는 올드팬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으나 배틀 프론티어, 여러 의미 있는 매치 때문에 올드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한국에서는 무인편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E3를 날려버리고 보미가 등장한 것이 혹평의 결정적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또 당시 포켓몬 코리아 체계가 아니었던 한국에서는 3세대의 여러가지 괴리감이나 과도기적 요소로 인해 포켓몬스터 팬들을 놓치게 되었고 애니도 자연스럽게 한국 한정으로 부진하게 된다. 결국 SBS도 78화에서 조기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 한정으로 에이지의 인지도는 역대 시즌들 중 제일 떨어진다. 현재는 리메이크인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이후 3세대의 인지도가 높아져 한국에서도 에이지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일본과 서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즌이다. 특히 서양에서는 무인편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우의 베테랑적인 면모와 보미의 인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무인편의 악재를 털어내고 팬덤의 규모를 확장시키며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여러 설정과 전통을 만들어낸 것은 에이지의 큰 성과이고 이것만으로도 제작진에게 에이지는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에이지는 3세대 게임과 함께 포켓몬스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베스트 위시가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W가 사상 최악의 혹평 을 받으며 재평가를 받은 시즌이기도 하다.